안녕하십니까, 권성찬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품 설계 실무 응용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설계 실무 응용은 기계 요소, 기계와 기구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실제 실기에서 제품을 어떻게 아셈블리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설계하는 기법이나 방법들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CAD를 처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계 설계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기계 설계란 무엇이냐, 공학적 설계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다, 그죠? 공학적인 기계 설계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거죠. 어떤 구비 조건이 필요하고 무엇 하냐는 거죠. 공학적 설계에서 필요한 거는 니즈, 필요와 요구의 인식이다 했습니다. 그죠? 고객이나 내한테 요청한 설계를 개발을 요청한 상대방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하는지 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정보 인식이라는 게 정보죠, 그죠? 명확한 정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창의적인 설계, 나만의 독특한 설계가 아니고 창의적인 설계라는 건 뭡니까? 제품 필요 조건에 적합한 설계. 이게 창의적인 조건이죠. 획기적인 게 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 모델링을 준비를 합니다. 모델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설계를 한 다음에 뭡니까? 부품을 만들어야죠. 그죠?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시험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합니까? 시험과 평가는 왜 하죠? 혹시 내가 필요 조건에 의해서 창의적인 설계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요구 조건에 미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럴 경우 물론 조건에 미달되는 항목들이 나오지 않으면 좋은데, 아무리 설계를 훌륭하게 한다고 했어도 제작 과정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시험 평가를 통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설계에 대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설계 요소라는 뭐합니까? 명확하게 저희에게 요구했던 필요 조건을 줬던 설계를 의뢰했던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생산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설계시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시 유의사항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잘 만든다고 설계를 해서 오버스펙을 만들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투자되고 쓸데없는 제품 단가가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는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어떤 설계 조건, 사용 목적에 딱 부합하게 거기에 밑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물건을 만드는 게 가장 경제적인 설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전성과 경제성도 다시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아주 편리한 물건이라도 위험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모서리를 라운드를 줘서 없앤다든지,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돌출된 부분들을 없앤다든지, 디자인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위험하게 한쪽 부분이 블록 튀어야 있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안정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도 있고, 밖에 나가서 다른 제품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력이 있는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전체의 형상 및 색상의 조화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왕이면은 뭡니까? 형상이 예쁘면은 미려하면은 그죠? 매끈하면은 좋고, 그리고 색상이 남들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은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취급의 용이성 및 인간공학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취급할 때, 손으로 만질 때, 안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시야가, 그리고 손이, 그리고 위험성에서 노출되지 않는 안전 설계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용할 때, 그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제작 조립 그리고 운반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된다는 거죠. 제작 조립 운반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그죠? 제작이 어려우면은 공수가 많이 들면은 결국 비용적인 문제, 경제성이 고려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조립하는데 조립성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품을 제작할 때 제작 과정에서 아주 까다롭게 제작을 해야 된다. 힘들게 신경 쓰고 너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제작할 수 있도록 스펙을 만들어주면은 결국 제작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죠? 조립 과정에서 뭡니까? 조립이 쉽도록 만들어지면 어렵도록 만들어지면은 뭡니까? 공수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작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경제적인 효과에서 로스가 나온다. 운반할 때 운반성도 좋아야 된다. 그죠? 운반할 때 외관이 다친다든지 안 그러면은 운반 적재시에 운반하고자 하는 화물이나 운송수단에 적합하지 않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지 보수가 또한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겨서 에이스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죠? 안 그러면 물건이 들어와서 에이스를 해야 되는데 한쪽 부분을 분해해서 간단하게 조립하 에이스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죠? 다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된다면은 하나 뭡니까 유지보수 에이스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런 문제도 유지보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는 조립하고 분해하고 관련이 있다, 그죠? 부품의 표준화와 양산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 이거죠. 부품의 표준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회사에서는 그죠? 어떤 회사는 각각 회사들은 아주 세상에 있는 모든 다양한 물건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주력을 하는 특화 품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품목들은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이 뭡니까? 공용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 이 공용화라는 건 표준화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작업의 표준화도 이 표준화는 작업의 표준화, 부품, 사용의 표준화, 부품의 공용화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해야 뭡니까? 생산 비용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절감된다는 거죠. 생산 비용의 절감은 조립비, 조립하는 용이성, 그리고 유지보수 용이성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죠. 생산 공정에서 분량이 안 나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유지보수와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시 분해를 해서 부품을 바꾼다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유지보수, 분해가 어려우면은 뭡니까? 분해 시에 부품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분해하는 비용,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 수리하는데도 뭡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럴 경우도 생산비 증감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활용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기본적인 부품, 나중에 내가 만든 제품들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폐기하고자 할 때 부분적으로 내 측에 필요한
사용 가능한 부품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줌으로써 다음 제품, 안 그러면 ASC 이런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경제적인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는 뭡니까? 내가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작부터 생산, 그리고 누지보수, AS, 그죠? 모든 면을 다 고려해서 안정성까지 다 고려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용이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신경 써 설계할 때 설계 시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기계 설계할 때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화를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요소의 표준화입니다. 기계 요소를 모든 부품들을 표준화할 경우 좋은 점은 뭡니까? 규격 제품을 쓰게 돼서 품질이 항상 확보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은 제품,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스펙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이 유지가 되고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부품에 대한 뭡니까? 호환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표준화시켜서 공용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곳에 많이 다른 제품에 다 옮겨서 같이 쓸 수 있는 문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 생산에 많이 투입되는 부품이라면 창고도 전략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품이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생산하는 부품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뭐합니까? 구매비도 줄어들겠죠, 그죠? 너무 많은 부품을 공장에 적재하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가격을 보도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부품을 A라는 제품이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한 제품은 하나가 그 부분이 거기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A라는 부품이 10개의 제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10배의 생산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한 제품만 들어간다면 소요량이 한 개지만은 10개의 제품에 한 제품이 고루고루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10배가 늘어나겠죠, 그죠? 결국 생산량이 10배가 늘어난다면 생산 공장에서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뭐 하게 됩니까?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고,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내 제품 자체가 가격을 코스트 다운을 해서 시장에 나가면 뭐합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 이야기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조사에 의한 예측 생산 및 생산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야기죠. 만약에 A, B, C, D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품이 있습니다. A라는 부품을 만약에 1번 제품에만 쓴다 그러면은, 쓴다 그랬습니다. 쓴다고 가정할 경우 A라는 제품이 1번이라는 제품이 뭡니까? 만약에 100만 개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